자, 안녕하십니까. 머니앤테크의 우종석입니다. 첨단 산업이라고 하면은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산업이 바로 모빌리티, 자동차 산업이죠. 소프트웨어 기술의 발전과 자동화 공장으로 변화하고 있는 현대자동차가 있습니다. 오늘은 모빌리티 전문가이신 차우철 선생님을 모시고 같이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모빌리티 업계에서 자동차의 실제 개발을 이끌어봤었던 차우철입니다. 만나 뵙게 해서 반갑습니다. 자, 선생님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현대 자동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이 자동차 모빌리티라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볼 것 같은데요. 제가 나름대로 좀 주제를 몇 개 잡아왔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괜찮으시겠어요? 네네. 자동차 산업이 워낙 어렵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주제에 맞춰서 최대한 정보들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총 3가지의 주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동화. 모든 것들이 이제 전자식 제품으로 바뀌는 거죠. 기계식에서. 두 번째는 로봇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는 소프트웨어의 발전. 이 3가지로 같이 이야기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선생님 전동화 부분인데요. 현대차가 아무래도 내연기관 업체였지 않습니까? 근데 테슬라가 전기차로 치고 나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현대차도 하이브리드다 혹은 아이오닉 같은 브랜드로 전기차 시장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리 봤을 때는 상황이 어떤가요? 네, 현재 현대자동차는 내연기관을 이제 주축으로 해서 지금까지 50년 이상 발전을 해왔었던 회사인데요. 최근에는 이제 전동화부터 시작해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등등 굉장히 다양한 변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현대자동차는 모든 전략을 다 가져가고 싶어 합니다.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에서 워낙 많이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이제 가격에 대한 견제 이런 것들을 좀 만회하기 위해서 하이브리드 등등 이런 다 변화를 하고 있는데 이런 속에서도 현대자동차는 지속적으로 전동화 전략을 통해서 내연기관에서 자연스럽게 넘어가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동화라는 표현 자체는 기계식, 즉 우리가 엔진이 이렇게 막 피스톨 움직이는 그 엔진 거기서 전기차, 즉 우리가 전자 부품, 전자 엔진, 배터리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전동화에서 가장 주축은 전기차의 배터리나 모터와 같은 구동 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동화 되어 간다라고 말씀하신 게 맞는 게 아무래도 자동차에서 탄소 배출 이런 이슈들이 있으면서 그거에 대해서 모든 이제 나라들이 원래는 규제를 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럼 이 현대차가 갖고 있는 전동화에 대한 전략 그리고 미래에 어떻게 될 것 같은지를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자동차는 이제 2050년까지 해서 이제 탄소 중립 법에 의해서 결론은 이제 배출가스를 제로화해야 되는 의무를 달성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전기차 캐즘 현상 때문에 전기차로 먼저 달성을 해야 될까 아니면 하이브리드나 다른 전동화를 먼저 추진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 이제 보조금이 소비자가 이제 자동차를 구매할 때 보조금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어떤 국가가 보조금을 줬을 때는 전기차가 잘 팔리고요. 또 그렇지 않을 땐 또 반대로 내연기관이 잘 팔리는 이런 이제 현상들이 지속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하이브리드 모델이 강세가 될 것이고 앞으로는 이제 배출가스가 더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하는 그 시점부터 즉 2030년부터는 앞으로는 전기차의 전환이 더 가속화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떤 차를 사야 내가 향후 5년 동안 10년 동안 계속 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많아서 계속해서 의견이 나눠지지만 어쨌든 그 모든 라인업들을 가지고 있는 현대자동차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판매량은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오늘 저희가 전동화와 그 다음에 로봇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소프트웨어부터 먼저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자, 이 소프트웨어가 늘어나면서 결국은 커넥티드 카라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고 이 부분을 현대차가 그 누구보다도 빠르게 강화시키며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가요, 현재 상황이? 22년 말부터 CCNC나 CCIC라고 하는 기술을 기반으로 런칭이 되었고 지금 작년 25년까지 해서 이미 전차적인 적용이 됐는데 사실 아무도 체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6년에는 그 플레오스 이제 비이클에서 실제 대화면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고 그다음에 음성인식 글레오 AI가 들어가면서 더욱더 이제 편의성이 많은 기술들을 접목시키면서 앞으로의 현대자동차가 소프트웨어 기술로서의 발전을 거듭할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명확하게 던져준 의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서 어떤 변화를 이끌어 간다라고 생각하는데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지금? 네, 실제로 이제 42닷이라고 해서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최초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회사가 이제 2021년에 새로 출범을 했습니다. 박민우 사장이 이제 새로 취임을 하면서 이분의 이제 이력을 보시면
엔비디아하고 테슬라에서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하시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머신러닝 그 조직까지 총괄을 하면서 자율주행과 소프트웨어 그리고 로봇에 대한 이해가 좀 많은 현직에 가까운 개발자 출신이세요. 실제 개발하는 곳에 이제 알고리즘,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로직 이런 것들도 집중적으로 보다 보니 아마 현대자동차가 자체적으로 이런 기술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 소프트웨어 개발 이 변화들이 향후에 자동차의 어떤 변화와 연관될 수 있다고 딱 판단되십니까? 자, 기존에 이제 자동차가 내연기관이 엔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에 전장 사용하는 것이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 SDV 자동차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이제 변화가 되면서 그 모든 시스템을 통합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연기관에서 하이브리드로 가면서 전동화가 되고 그다음에 완전한 이제 전기차가 되면서 이제는 전기차 기반에서 소프트웨어를 이제 구동을 하는 것이 실질적인 이제 모델의 변화도 많이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술의 변화도 이제 통합이 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많은 이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아무래도 첫 번째 주제인 전동화와 두 번째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 이야기들을 다 나누다 보면은 결국 현대자동차가 굉장히 변화에 빠르게 다가가고 앞서 나가는 이 모습들을 잘 이끌고 또 잘 하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소프트웨어 또 변화의 중심이 차량용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가 이제 고성능 반도체로 진화가 되고 그 고성능 반도체가 자동차를 전체적으로 이제 매니징을 하면서 소프트웨어가 더욱더 사양이 극대화되고 더 다양한 기능들을 또 확보할 수 있는데요. 네, 이런 변화까지 같이 있다 보니까 자동차가 앞으로 더 급변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굉장히 놀라운 것은 이런 것이죠. 세 번째 주제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겠는데, 이 회사가 갑자기 우리는 로봇 회사입니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사직까지 털어가시면서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를 했고요. 깜짝 놀라게 이번에 아틀라스를 오픈을 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큰 변화를 만들게 된 것 같은데요. 이러한 로봇의 변화는 언제부터 적용이 된 것일까요? 네, 실제 이제 이 로봇은 자동차 이제 제조 공장에서 마지막 검차 라인에서 자동차를 검사하기 위한 사족 보행 로봇인 스팟 로봇부터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봤을 때 이 자동차의 이제 품질에 우려가 되는 것들을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정밀 측정을 통해서 더욱더 이제 정확하게 이제 검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특징이었고, 네, 이것으로부터 로봇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대 자동차는 이미 자동화의 거의 끝판왕이다. 즉 협동 로봇 같은 경우는 이미 공장 라인에 많이 들어가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 있는 공장에서도 굉장히 자동화가 잘 되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혹시 거기에는 적용되는 어떤 미래 기술들이 있을까요? 네, 이 미국에서는 이제 2025년에 HMGMA라고 하는 미국의 자동화 제조 공장이 건립이 되어서 현재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공정률이 75% 이상이 적용되었을 정도로 거의 이제 인간의 개입이 없이도 많은 부분들이 자동화가 되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물류 로봇에 대한 변화가 좀 가장 큰데요. 기존의 컨베이어 벨트 방식의 조립 방식을 없애고 완전히 이제 공터에서 로봇들이 공장의 이제 맵을 보고 어떻게 이동할지 스스로 이제 판단하고 물류 이동을 하는 AMR 로봇, 그런 이제 신식 기술들이 현재 미국 공장에 적용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머니앤테크를 보시는 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자, 로봇을 적용한다는 것과 로봇을 생산한다는 건 좀 다른 차이 같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업을 넘어 우리는 로봇을 생산해서 그것을 우리 공장에도 적용하겠지만 향후에 전 세계에 있는 다른 공장에도 우리가 적용시키겠다. 그것이 우리 아틀라스다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들었는데 해당 부분이 맞나요? 네, 실질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양산하기 위해서 지금 2028년에 이제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2029년부터는 연간 한 3만 대 정도의 로봇을 생산할 수 있는 이제 거점이 마련이 되게 됩니다. 결론은 자동차가 전 세계 시장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포화 상태이고 기술의 발전은 있을 뿐 새로운 먹거리로서는 소프트웨어 변화밖에 없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부가가치를 높여서 어떤 제품을 팔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그것에 대한 결과가 로봇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희가 머니앤테크다 보니까 머니를 빼놓을 수는 없는데 그냥 선생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로봇이라는 새로운 영역이 2028년도까지 만들어지고 하면 향후에 좀 길게 봤을 때는 투자에 대한 가치가 있다고 보십니까? 현재로서는 그냥 단순한 이동수단으로서의 변화가 있고 2028년 이후로는 소프트웨어 기술, SDV도 적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 로봇과 같은 이런 변화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이 시너지가 나는 그 시점이 3년 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이제 투자 가치가 높은 그런 기술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차우철 선생님을 모시고 같이 모빌리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모빌리티는 이 차우철 선생님이랑 같이 지속적으로 파헤치면서 어떤 기술들 또 어떤 좋은 기업들이 있는지를 같이 이야기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나와주실 거죠? 그럼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바로 오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차우철 선생님이셨고요. 저 우종석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또 다른 좋은 기업 또 이 첨단 산업에서 또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